아무래도 서울 쪽이 좀 더 선호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서울에서 취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어른들의 소리를 듣기도 했었고, 서울 쪽에 뭔가 좀 더 기회가 많다는 느낌을 받아서. 보통 본사 같은 경우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한 수도권에서도 그러한 인프라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직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좀 다양한 직군들은 보통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강제적으로 약간 원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강원 지역으로 와서 학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강원 지역 취업을 1순위로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역조합원과 고객 신뢰가 중요한 농협에서 신입 텔러로서 짧은 시간 안에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지역 조합원과 고객 신뢰가 중요한 농협에서 신입 텔러로서 일관된 태도와 정확한 행동으로 고객분들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팀원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시거나 따르지 않을 때는 그러한 고등학교 때부터 특성화고를 나왔고, 그때부터 금융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조금 은행원이라는 꿈이 생기게 되었고, 어떠한 역량을 키웠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격증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적인 부분이나 조금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랑, 그리고 또한 서울은 아무래도 KTX도 있고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춘선이나 ITX 제외하고서는 오갈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버스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서울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의뢰를 받지 않고 제가 개인 추천템으로 올리는 거고, 이제 이런 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면은 업체에서 광고나 아니면 출연해달라고 문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이제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스펙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게 중요해서 그런 차원에서 계정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래가 없다는 생각 자체가, 내 또래는 여기 아무도 안 오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또래 사람들은 다 서울 가서 살고 아니면 좀 유명한 데 가서 성공해서 산다는 느낌이 조금, 사실 그런 게 제가 내가 여기 뒤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좋은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갈았어? 네. 일단 꼽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말고 여기부터 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을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중견기업 정도는 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인난이고 취업난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둘이 원하는 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냥 좀 부족한 스펙으로도 좀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회사에서도 좀 바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봉이 높으면 좋지만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그 2030 세대들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사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은 회사를 가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 나노인텍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30년 넘게 제조 현장을 이해해온 회사가 이제는 배터리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회사로 진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보일밀, 믹서, 건조기와 같은 정밀 공정 장비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이러한 제조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는 전기버스와 특수 차량에 적용되는 배터리 모듈과 팩, 그리고 BMS, 그리고 또 배터리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안전 기술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태어났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원주에서 나왔습니다. 2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고 23년도에 아이를 임신하면서 가정을 위한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항상 고민했었는데 모회사 나노인텍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도전하는 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 아이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확신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구인난은 단순히 그 사람이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인력은 제조 자동화 같은 전문 엔지니어인데 이러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회사와 직무에는 관심이 있어도 본인뿐 아니라 뭐 배우자, 자녀의 교육, 주거와 생활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주로 이주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결국 지금의 구인난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기술과 지역 정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게 어렵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인프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교통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역 거주에 대한 뭐 거주비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면이 조금 뒷받침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고 반대로 이제 여기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서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은 오히려 비용에 대한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슈강원 정호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그 어느 곳보다 지역 소멸을 먼저 체감하고 가장 먼저 대응을 시작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 슈강원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풀어왔다면 그 연장선에서 무엇이 지역을 사라지게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그리고 무엇이 지역을 다시 살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역 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청년 일자리가 지역 소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안태환 환텍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창근 SJ테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래 한림성심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창대 더픽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질문 좀 드려보죠. 각자 분야가 좀 다르신데 내가 본 강원도의 청년 일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안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춘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도내에서 사업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구인과 구직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도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일할 청년이 없다,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일을 구해도 금방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 배울 수 있는 곳도 없다 해서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두 입장을 들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일할 곳도 있고 일할 사람도 있는데 두 개 매칭이 안 된다는 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도와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청년의 역량 또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장기 근속 부분에서 아쉽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그 지역 소멸을 통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진출했다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강원도 횡성으로 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하고 채용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력들을 갖다가 왜 이럴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청년은 지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실감을 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관내 대학 또는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이 직원들을 일학습 병행으로 채용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가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타기업의 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고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아마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논의들을 해서 어떤 개선안 또는 어떤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제 춘천에서 디지털 트윈이랑 AI 기술 분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 창업을 하고 이제 9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느낀 점은 저희 직원이 지금 42명이거든요. 그 직원들을 보면 이제 저처럼 지역에서 공부를 했거나 또 우리 대표님처럼 서울에서 공부하시고 하시다가 또 지역으로 온 청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면서 내린 저의 결론은 강원도에 일자리가 과연 없느냐? 일자리는 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전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지난 9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 같고요. 그 경험과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 이 청년 인구 유출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강원도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청년층이 강원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6월 기준 해서 20세에서 29세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6,045명이 급감했고요. 수도권으로 향한 20대 순유출 3년 동안 12,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 대표님, 횡성군이 지역소멸 고위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인데요. 청년 인구 유출을 실제로 체감하시는지 그리고 20에서 29세 고용 현황, 채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횡성은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저희도 청년 채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력자를 스카우트하는 대신 청년을 직접 키우기로 했습니다. 일학습 병행, AI 교육, 산학협력, 연구개발 참여 등을 통해 육성한 결과 지금은 20대가 회사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미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의 핵심은 지원금보다 성장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지역 소멸의 핵심은 인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이게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이 교수님께서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사회 초년생들 정말 많이 보실 텐데 졸업생이나 제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회적 이동이 어떤 편인지 어떤 이유로 이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춘천을 기준으로 강원대나 한림대가 있겠죠. 이쪽에 오는 학생들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본래의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최근 제가 수치를 보니까 42.59%에서 47.60%로 약간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보건계열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의 이제 주로 취업처들이 서울 경기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성심대도 마찬가지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지역으로 좀 약간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지역사회, 강원권 안에 정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이동을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보기보다는 좀 각각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좀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반대와 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네요. 실제로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지역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원의 2025년도 수도권 전출자 이동 사유 1위 응답이 바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청년층에 국한된 사유가 아닌 전 세대 응답 1위가 직업이었는데요. 직업이 어느 지역에서 살게 할 건지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얘기겠죠. 안 대표님은 졸업 후에 서울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케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업으로 인한 이동에 공감하시는지, 그럼에도 또 다시 전입한 이유, 그 과정에서 느낀 강원 지역의 직업과 일자리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도내에서 이제 본인들의 니즈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돌아온 이유는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의 결과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5년 3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서 강원도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육아 등 생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결과였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생활적인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사업자와 기업이 많아야 저도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승세라고 판단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부분이고, 강원 지역의 일자리 장점은 뭐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이쪽에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많다는 게 강원도 지역의 일자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IT, 반도체 등 전문적인 분야의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 대표님은 지역 청년이자 또 기업인이기도 하신데, 지역에서 투역할 경험해본 유경험자로서 강원도에서 청년으로, 기업인으로 직업과 일자리 장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한계점을 꼽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일찍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구직자였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막 구하는데 갈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 4학년 때 현장 실습과 인턴십이라는 걸 하면서 먼저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그런 인턴십 기회로 지역에 있는 기업을 한번 경험해보고 다시 돌아오면 후배들한테 여기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라. 그러니까 지역에 갈 기업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워라밸은커녕 이 회사가 성장세도 좀 뚜렷하지 않고 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마음 때문에 결국 수도권을 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이 돼서 제가 이제 사람을 뽑는 역할이 돼 보니까 정말 뽑을 직원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함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뽑을 때 귀하게 뽑아야 되는 거죠. 어렵게 뽑아야 되고 그리고 뽑고 나서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중소기업이 사실 취업률, 국가 정부에서도 취업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건 취업률이 아닙니다. 예, 이직률을 얼마나 낮추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의 결국 기술의 경쟁력은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기술력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 이직률을 얼마나 낮추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도민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주거 여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강원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전 강원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모든 정책들이 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이나 이런 네. 것들을 개선하고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나 경영진들이 그것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지역을 위한 길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 그 일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일자리 양극화와 고용 미스매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기업에선 구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빈 일자리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고용노동통계 최근 발표 자료를 보니까요. 4월 기준 강원 지역의 빈 일자리 수가 4,701개라고 합니다. 한 달 전보다 29.4%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흔히 강원도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려오는 게 사실인데요. 빈 일자리 수치로 봤을 때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전 대표님, 이게 좀 오해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어떻습니까? 반은 오해고 반은 진실이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 일자리의 양으로 보면요. 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분들 주변에 다 물어보면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 일자리 있는 거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들어온 분들이랑 신입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뭐 여기 계시는 대표님도 너무 훌륭한 이제 회사를 하고 계시지만 춘천에 혹은 강원도에 이런 기업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좀 놀랍게 생각하시면서 네.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미스매칭은 이 기업이 현재 존재하는지 이런 좋은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구직자들에게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넘어서서 강원도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20대, 30대를 다 묶어서 청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년 정책을 이 모든 연령대를 묶어서 정책을 펼치다 보면 그 누구도 어떤 청년들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하는 분류의 제일 첫 번째는 대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한 청년 중에 미취업한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도 있고 또 취업에 성공하고 결혼도 했지만 아이가 없는 청년이 네. 있고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 청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게 다 각기 다른 이제 세분화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고 그 사람들마다 필요한 정책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학생은 단연 일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또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일자리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집 걱정이 제일 우선적일 그렇죠. 겁니다. 그럼 집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그 다음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육아에 대한 네. 고민.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기업을 처음에 창업하고 재창업했을 때 조직원들이 다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 중반 때 고민과 20대 후반이 된 직원들의 고민과 30대 초중반이 된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저희 복리후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기업의 이직률을 낮추는데 되게 큰 요건이 됐고요. 근데 그거를 중소기업 혼자서 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좋은 정책들을 끄집어내서 네. 이 강원도나 기초단체들이 좀 많이 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창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사례를 보면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교육시켜서 직업훈련소처럼 양성을 하면 수도권으로 떠날 텐데 네. 라는 것이 이구동성이었습니다. 뭐하러 그 투자를 해서 사람을 기르느냐. 근데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가장 시대에 맞는 특히 최근에는 AI를 전사적으로 내재화를 시켜서 직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희망과 그다음에 모든 산업이 AI 시대로 대체되면서 저는 강원도의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바로 지금까지 산업 인프라가 취약했던 강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국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 국가의 100년 대계가 이제 AI로 변화가 되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이제 AI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거를 저는 회사 내에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직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순위로 가고 싶은 회사. 거기 가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이 AI 시대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대표님, 유 대표님께 이런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기업에선 이런 복지, 또 지역에선 이런 지원 뭐 생각하시거나 실천하신 게 있으신지요? 정책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먼저 제 원칙은 자꾸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성공한 기업들의 모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심의 인프라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결국 기업이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복지, 복리후생 그리고 근무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가 결국 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전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주택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기업이 여유가 있는 선에서 직급별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자부담이 좀 줄어들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제 금액이 좀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자가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우수한 인재들이 한번 회사를 떠날 때 한 번쯤 고민하게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게 이제 다시 보증금을 뭐 반납을 하고 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업의 어떤 복지 혜택이 잘 갖춰져 있으면 사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을 떠났을 때 다른 지역 기업에 갈 수 있느냐?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럼 모든 지금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주거 인프라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거나 그 도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일자리의 어떤 그 약점과 강점을 봤을 때 강점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떠나지 않는 그 구조. 이런 것들을 전 적극 활용해야 된다 보고 또 작게는요. 저희 회사에 반려동물이랑 같이 출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 강아지랑 같이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이직을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복지 혜택이라는 게 큰 거대 담론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원들의 컨디션과 그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요소들이 일부 작동만 하더라도 사실 기업에서는 훌륭한 직원들을 이렇게 잃지 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청년 기업인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실천으로 옮기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유창근 대표님은 복지와 지원 측면에서 어떻다고 보시는지? 네, 지금 전 대표님 그 토론에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은 기업이 청년들에게 월급을 준다. 이번에 그 삼성 반도체의 성과금 문제가 일반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줘서 정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그 저로서는 어떻게 저런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더군다나 강원도 지역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직원들은 단지 월급만이 목적이 아니다. 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과감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그 자신감과 성취 동기를 부여했고 그다음에 노사 동락의 어떤 화합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격차를 벌였습니다. 제가 연공 서열에 의해서 지휘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젊은 친구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거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임기 이달 말에 마무리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이 도 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를 맡아오셨는데 그동안 심의했던 뭐 정책 중에 이런 게 좋았다든지 희망적이었다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올 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총 70개 과제 3,600억 규모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금융, 복지,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추진 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창업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실행하는 청년 정책 참여단 운영 사업을 이번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내 성공한 롤모델과 분야별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강원 청년 롤모델 발굴 및 성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운둔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운둔고립 청년 실태조사 사업을 이번에 수립을 하였는데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운둔고립 청년에 대한 정책이 좀 희망적이었다고 좀 보았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중에서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집이나 방에만 있어서 사람과 사람들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청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다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이 정책이 조금 희망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 이대로 괜찮은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아주 귀하신 분들, 지역의 귀촌에서 살고 있는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일단 뭐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게요. 저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왓썹타운의 유재석, 재간둥이를 맡고 있는 왓썹타운 창립자 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조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왓썹타운의 귀염둥이 막내이고요. 박한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몸빼라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왓썹타운에서 회계팀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도이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홍천에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김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보경 씨고. 자, 그다음에 또 이분 소개해 드리는 순간이 아주 가장 가슴 찌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매력 뿜뿜, 행복 뿜뿜을 전하는 전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씩 소개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지금 귀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정말 지역에 우리 홍천 말고도 다양한 농촌이 많은데 왜 굳이 홍천인지, 홍천 중에서도 왜 풍암이리를 선택하셨는지.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계속 뭔가 시골에 살고 싶다. 이런 푸릇푸릇한 배경 속에서 막 노을을 보면서 캔맥주 하나 마시는 그런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농촌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이라고 뭔가 막 따분하고 이러지 않고 뭐 탈색머리 한 사람, 뭐 타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을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여기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내가 낭만을 쫓던, 생계를 쫓던, 돈을 쫓던, 어쨌든 우리가 홍천을 선택해서 이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것은 무엇인지. 일단은 그 가족들이랑 조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만나려면 조금 마음을 먹고 이동을 해야 되는. 한 하루에 버스가 한 3-4대 있나요? 그거마다 줄였어요. 그거마다 줄였다고요? 아니, 진짜 이장님 차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안 타봤죠? 제일 좀 포기했던 건 배달 음식인 것 같아요. 배달 음식. 여기도 배달 잘 되는데. 치킨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배달 땡땡이라는 어플을 보면은
다 텅이라고. 맞아요. 예, 저희도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도 맨날 그 나가잖아요. 나가요. 의원 가면 혼나고 와요. 맨날 왜 다쳤어? 여기 시골 농촌에는 우리 서울 분들, 도심 분들이 모르는 의원이란 개념이 있어요. 네, 사실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오려면 그런 문화시설,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어떤 병원 시설들이 더 확충이 되면 더 많은 청년분들이 와주실 것 같아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왓썹타운을 다녀간 청년들도 정말 많으시고 그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기로 해서 실제로 살고 계신 청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그 성과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왓썹타운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년 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작년만 해도 이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이랑 그리고 저희 축제를 같이 했잖아요. 어르신들이랑 같이. 네. 그 축제만 해도 한 2~3천 명 정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컬 브랜드도 많이 만들잖아요. 이런 몸백처럼 만드는데 홍천에 창업하신 분들이 올해 미용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패션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정착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한 저희 포함해서 20명 이상이 여기 홍천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 4년 동안은 한 10,000명 정도 다녀가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연한 성과 말고 숨겨진 성과. 네, 나만 알고 있는 성과. 저 생각난 거 있어요. 저요. 맞아요. 챗GPT 불렀어요? 저희 4년 동안 있으면서 네네. 벌써 6쌍의 결혼 부부가 탄생. 아, 이거 좋아요. 맞나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정령이에요? 아니 이거는 이제 어디 뉴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이게 우리의 선순환적인 효과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우리는 재밌는 우리만의 컨텐츠로 우리 지역만의 왓썹타운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MZ 청년들을 지역에 이렇게 유치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 참여자들끼리 피어나는 사랑, 그게 또 아주 묘미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꽤나 있었죠. 올해만 6커플이에요. 네, 올해만 6커플. 네. 나도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귀촌을 해서 왓썹타운과 함께하고 귀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 돈벌이에 대해서는 조금 뭐 나아졌는지 만족하시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경 씨는 어떤가요? 얼마 전에 차 뽑으셨잖아요. 누나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차를 또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잘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도 뭐 돈은 뭐 알아서 따라오겠거니 했는데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도 마련하고 저는 경제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보다 오히려 여기 왔을 때 월급을 더 많이 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초에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좀 많이 벌어야 돼요. 아. 그래서 혹시 홍보 한번 해도 되나요? 인스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100점짜리 만족하는 삶을 농촌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다른 청년들한테도 그런 여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노력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농촌을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농촌에 머물러 살면서 1년, 5년, 10년, 20년을 이곳에서 100점짜리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좀 줘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우리가 귀촌 선배로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뭔가 뭐 어떤 농촌의 영화관, 뭔가 맛있는 식당, 뭐 집 이런 거라기보다는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나 혼자 가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내 또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은 좀 가기 쉬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아주는 네트워크를 뭔가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좋네요. 이거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재미가 있으면 어디든 가잖아요. 뭐 요새 뭐 유명한 강원도 묵호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곳인데 되게 재미있고 인스타 감성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집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여기서 집 더 구하고 싶었는데 더 많이 사람들 오게 하고 싶어서 집을 구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 문제도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도시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왔지만 여기에서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은 여기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 해서 도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감당 안 되는 집안 월세, 집안비 이게 감당이 안 되면서 다시 열로 들어와서 부모님 밑에서 일 배우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잘 한마디 좀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사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인프라가 부족하고 뭐 일자리가 부족한 거는 당연한 이제 현실인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청년들이 농촌으로 고개를 들고 바라보지 않고 발걸음을 향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의 부재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로컬이란 단어를 이제 너무 많이 쓰고 말잖아요. 네. 근데 진짜 수도권에 있고 도심에 있는 친구들은 로컬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컬의 이 세계관과 세상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하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고 여기 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 경험해서 아는데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 정보의 아예 부재 속에 빠져 있다. 우리 왓썹타운이 어떻게 그런 로컬에 정착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과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뜻이 맞는 청년분들과 함께 이 폐가를 꾸미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의 이 꿈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흔들릴 때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왓썹타운 식구들이 서로를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또 누가 힘들 때는 서로를 끌어주면서 결국에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1년, 2년이 돼서 지금의 왓썹타운에 그런 MZ 수만 명이 찾는 총캉스, 다양한 로컬 브랜드들, 그다음에 또 함께 해주는 지역 어르신들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아서 그런 포기하는 순간은 누구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돼준 것 같아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농촌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 오면은 농촌 유재석도 있고요, 농촌 산화도 있고, 농촌 나연도 있고, 농촌 유지태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분들과 함께 살고 싶다면 농촌으로 오십시오. 어떻게 재밌게 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청캉스 야호! 야호! 기업과 지역 지원책을 연계해서 기업 대표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피부로 좀 직접 느끼려면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오늘 이 기업 대표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 우리 강원도 내에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 너무 좋은 기업들. 네, 너무 좋은 기업들이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항상 그 미스매칭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매칭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뭐 직무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 임금이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어떤 내가 원하는 일자리의 지역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이제 우리가 정보의 격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 내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근데 하물며 교수인 제가 모르는데 저희 학생들은 더더욱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도 모르지는 않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역할만 해도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래서 좀 요청드리고 싶은 논점과 약간 벗어나지만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학생들을 찾아가는 기업들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생들의 많은 어떤 지식의 어떤 탐구 수단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또는 AI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뭐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병행될 때 지역 내에 있는 좋은 인재들을 기업이 좀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전 대표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강원도에서 기업이 왜 기업하기 좋은가에 대해서 요즘 제가 거의 전도를 합니다. 수도권에 가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무척 활발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은 산학협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우리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업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냥 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림대학교나 강원대학교 같은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든지 네. 소프트웨어 전공 교과목이랑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수님께 저희는 이러이러한 뭐 기술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술 메커니즘을 가지고 교과목을 수행하고요. 기말고사 발표를 또 저희 회사에 와서 학생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현직 전문가들이 이제 그 학생들의 결과물을 보고 그 학생들의 발표의 역량 그리고 수행을 하는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 복합적으로 이 인턴십이라든지 채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런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3주체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자체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인데요. 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중재자, 조종자의 역할보다는 판을 깔아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심판을 보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해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기 성과를 요구하게 되고 그걸 추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단기 성과만 내면 더 이상 행정에서 사후적인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지자체가 청년 이 일자리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역 소멸의 해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소멸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다. 뭐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리 자원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강원도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도나 지자체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행정에서 이를 나침반으로 삼아서 현실성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분들이 사실상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스탠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달라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청년들에게 맞는 청년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많이 내서 강원도의 각 지자체가 그에 응답하는 밝은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진단하고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요?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다른 나라랑 봤을 때 경쟁, 남들과 비교 이런 게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중요시한다기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따졌을 때 오늘 밥 잘 먹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친구와 잘 지내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고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중요한 가치는 워라밸이어가지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충전해서 다시 일을 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된다면 저는 그게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것을 더 우선적으로 두기 때문에 좀 엄청 성공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비교를 하지 말고 이제 주변 다른 이제 다양한 직군들 지방에 있는 그런 회사 괜찮은 회사들도 괜찮은 이미지 괜찮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좀 청년들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